아니 뭐 수비 불안도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이 지금 주목해봐야 될 선수 뭐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을 얘기해 주니까 확실히 뭔가 여자 월드컵 기대가 되고 선수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아이슬란드 평가전부터 좀 새로운 규정이 도입됐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새로운 규정은 뭐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적용이 6월 되니까 1일부터 적용. 네. 이 FIFA 여자 월드컵은 6월 7일부터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뀐 규정 뭐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이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 몇 가지는 핸드볼 상황으로 이거에 득을 봐서 골을 넣으면 안 된다.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딱 오해하는 게 한유님이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공격진들끼리 그렇죠. 과정에서 공격진들끼리 팔에 맞았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추럴 실루엣을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쩌다 와서 이제 맞았어요. 그렇죠. 툭 튀었어요. 그래서 이걸 드리블을 치고 가가지고 막 패스해서 골을 얻었어요. 이제 바뀌는 규정부터는 이런 거는 노골입니다. 수비는 여전히 지금 해왔던 대로의 그 규칙과 심판의 그 판단이 결국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공격의 경우에는 아무리 뭐 팔을 붙이고 의도가 없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핸드볼로 인해서 이것이 득점이 되면? 골이 될 경우에는 이거는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 뭐 이런 거를 따지기에 앞서서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공격 측의 핸드볼에 의한 골은 이제는 무조건 그거는 그렇죠.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재밌는 거는 프리킥 세울 때 이제 막 벽 사이에 막 끼어 들어가서 방해하고 이제 이러지 네. 못하게 됐어요. 프리킥 할 때 1m 떨어져. 1m 떨어져야 돼요. 벽으로부터. 그래서 이제부터는 프리킥이 났을 때 여태까지 세웠던 그 세트 플레이 전략과는 또 좀 이제 다른 달라져야 전략을 구사해야 될 것 같고 요거에 대해서는 뭐 장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목적 자체는 이제 선수들 자리 싸움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서 막 딱 비켜주면 또 골로 탁 차려고 그러고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다른 전략들이 나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다 또 뭐 하나 정도만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1차전 할 때도 아이슬란드와의 1차전 할 때도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이제 선수 교체할 때 나가는 선수는 anywhere, 네. everywhere, 아무 데서나 빨리 그냥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는 선수들이 항상 걸어 나오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 끄는 가장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없다. 나갈 때 그냥 빨리 아무 데서나 그냥 터치라인 쪽으로 나가라는 그것도 여태까지 해왔던 축구 관행과 전략을 조금은 이제는 또 수정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FIFA가 계속 페어 한 플레이.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엔 심판마저도 야 이거는 심판은 잔디나 공격적으로 마찬가지야, 유리한 뭐 상황인 이렇게. 거는 이거는 할 수 없어. 근데 그것도 페어하게 바꿨죠. 근데 심판 맞고 유리한 전개 방향으로 가거나 그러면 이제 바로 경기를 스톱시킬 수 있게. 드롭볼이 드롭볼로.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쭉 끌고 갈 수 있게. 네, 지속성.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피파가 계속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같아요. 조금 더 페어하게, 조금 더 지속적으로 경기 리듬을 방해하지 않는. 네. 근데 어차피 저희가 6월 이제 새 시즌 시작하기 전에 6월 1일부터 월드컵 앞두고도 이 얘기 계속 나올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좀 뭐 자세하게. FIFA 여자 월드컵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모든 리그에서 어차피 그렇죠. 계속해서 글로벌하게 적용이 다뤄야 될 될 문제. 거고 K리그도 어차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K리그에서도 아마 심판 강연 같은 그런 기회가 또 많이 있을 텐데 아마 앞으로 쭉 주구장창 설명이 될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6월 월드컵부터 시행이 되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는데요. 어쨌든 이제 2달 남짓 남았습니다. 2달도 안 남았죠? 거의? 네, 거의 2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여자 월드컵 대표팀들 잘 구성이 돼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 벌써 돌아왔네요. 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QR코드 스캔하셔서요. 친구 찾기 등록을 하시면 저희 비하인드 스토리 또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등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5만 명 넘으면 뭐 있는지 아시죠? 바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기회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좀 숫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정승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저희 다음 356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월드컵 2달 남은 상황에서 이번 달 말쯤에 또 월드컵 최종 명단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표팀에서 주목해봐야 될 선수들을 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장 의원님이 지금 전술 전략적인 맥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보태고 네네. 이제 그 질문을 받으면 저는 우리 대표팀 이번에 경기하는 걸 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4-1-4-1 같은 그렇죠. 포진을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회 자리에 조소연 조소연 선수가 뭐 센터백도 보는 선수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1회 자리에 위치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원톱 4명 그리고 조소현 그리고 또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1-4-1 포진을 활용을 하는데 가운데 이제 역삼각형 미드필드가 조소현, 지소연, 이민아 혹은 조소현, 지소연, 여민지. 공격적이죠. 여민지 선수가 또 2선으로 내려와서 뛰는 모습도 이번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이제 내려서서 빠른 전환을 통한 실리적인 전술을 추구해야 되는 것도 맞고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이제 수비의 불안감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 한 3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일단 골키퍼가 우리가 좀 약합니다. 네. 제가 뭐 여자 축구 중계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여자 축구 역사에서 위대한 팀들은 다 위대한 골키퍼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위대한 골키퍼가 있는 팀이 위대한 팀이 여자 축구는 됩니다. 더 그렇죠. 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키퍼의 영향력이 거의 아이스하키 골키퍼 수준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골키퍼 부문에 우리가 또 윤영글 선수가 이제 월드컵 참여하기가 어렵게 됐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 측면 수비도 그렇습니다만 센터백이 조금 더 이제 두드러지는데 센터백 선수들의 우리가 스피드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슬란드 원톱 선수가 굉장히 잘해서 우리가 뭐 그 선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뒷공간이 유린당한 것도 있기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빠르게 따라가줘야 될 상황에서도 상대 원톱과의 주력 경쟁에서 우리 선수들이 좀 뒤처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프랑스와 노르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공격진들을 봤을 때 프랑스는 아까 말씀해 주신 르소머 선수를 위시해서 정말 프랑스는 스타 군단이에요. 아주 호화로운 연봉 많이 받는 진짜 여자 선수들 군단이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헤게베리 선수가 계속 노르웨이 협회와 이게 안 좋아서 안 나온다 손치더라도 거기는 이사벨 할로브센이라는 또 네. 아주 베테랑 공격수가 있어요. 할로브센 선수 정도의 그 원톱 능력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수비수가 지금 정도 주력이라면 따라가기 어려워요. 뒷공간 패스가 넘어왔을 때. 그래서 중앙 수비의 주력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불안 요소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조소현, 이민아, 지소연 혹은 조소연, 여민지, 지소연 뭐 이렇게 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수비를 좀 주력으로 할 수 있는 미드필더 숫자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이슬란드와의 두 차례 평가전에서 아이슬란드의 미드필더들이 매우 편안한 공간과 편안한 상황에서 스루 패스라든가 로빙 패스를 찌르니까 그거를 이제 원톱이 이제 다다다다 해서 해결을 하는 모습이 계속 연발을 했거든요.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에서도. 그 얘기는 뭐냐면 중앙 수비의 이제 뒷공간을 따라붙을 수 있는 주력도 문제지만 중원에서부터 우리가 수비를 좀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미드필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지소연 선수나 이민아 선수나 여민지 선수가 앞으로 무게중심이 쏠려서 공격을 하다가 상대가 이제 우리 볼 끊어내서 역습으로 나와요. 그랬을 때 우리 진영을 보면 후백 4명하고 조소연 선수 정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 나머지 공간은 다 비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미드필더들이 편안한 공간으로 쉽게 와서 아주 편안한 시간과 공간의 여유를 가지고 패스를 찌르니까 그게 다 킬러 패스로 그냥 다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원에서의 우리가 좀 수비를 많이 할 수 있는 미드필더를 기용을 하든지 네. 아니면 그 이민아 선수라든가 지소연, 여민지 이렇게 공격적인 미드필더들을 두더라도 아니면 이 선수들이 실제 월드컵에 가서는 조금은 이제 장 의원님 바로 그 말씀대로 실리적으로 좀 수비적인 경기를 하고 있다가 올라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프랑스, 노르웨이를 상대로 조소연 하나 남기고 다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가 역습당하면 아주 편안한 중원 공간에서 또 스루 패스가 공격수한테 연결돼서 우리가 바로 실점하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중원의 미드필더 조합이 우리가 아시아권이라면 몰라도 월드컵 레벨에서 하기에는 중원 미드필더의 수비력도 조금 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미드필더 구성 자체도
너무 좀 공격적인 면이 없잖아 있다. 계속해서 수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확실히 뭐 전술적으로 뭔가 접근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윤도현 감독도 골키퍼에 대한 고민 그리고 새로운 수비 자원에 대해서 기용을 좀 물색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근데 했었거든요. 사실 뭐 키퍼는 김정민 선수가 이제 물러나고 윤영글 키퍼가 넘버원으로 들어왔는데 네. 부상 때문에 대회에 나갈 수가 없다고 그렇죠. 하니. 근데 우리 지난 아이슬란드 후반 막판에도 김정민 키퍼가 쳐내는 게 이제 리바운드 확실하게 붙여내서 리바운드 골 아쉬웠어요 실점했죠. 너무. 뭐 김정민 키퍼가 됐던 강가의 키퍼가 됐던 우리는 사실 이 키퍼로 버텨야 돼요. 네. 네, 이걸 가지고 지금 사실 키퍼의 능력 확 올릴 수는 없으니까. 공격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금민 선수도 아주 드리블 기술이 시저스 드리블부터 기술이 있고 힘이 있고 파워가, 지소연 선수는 정말 센스가 있고 시야가 너무 넓고, 또 여민지 선수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예전에 17세 이하 때 정말 와 좋다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 A매치 뽑혔을 때 경기력이 그때는 조금 저하되어 있던 느낌으로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여민지 선수가 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는 사실은 공격 전환만 딱 풀려서 되면 거기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네. 네, 거기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근데 한현님이 말씀대로 키퍼는 키퍼대로 사실은 그거 최선을 거기서 이제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소영 같은 선수는 사실은 공격 전환될 때 저는 홀딩 미드필더 혼자 남아있는 역할보다는 그 뒤에는 아예 받치는 선수가 있고, 그렇죠. 앞쪽에 연계 역할로 투 미들, 투 홀딩 체제처럼 역할 수행을 박스 투 박스처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덕희 감독도 센터백도 지금 확실하게 고정이 안 됐죠. 신다명, 조소영 기용했다가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정영아, 임선주 체제였는데 다들 장점들은 있어요. 정영아 선수는 아주 힘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약간 순발력, 뒷공간에 대한 불안 요소도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이 있고, 다 센터백도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면 뭐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자원도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조금씩 이제 연습 과정에서 해보면서 확실하게 수비 숫자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뒤에 좀 남겨놓고, 네. 조소연 선수로 하여금 키맨 역할을 시키고, 공격 쪽에서 상대가 그래도 수비 숫자가 좀 적을 때 우리 지금 현재 공격 자원이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조별리그에서 프랑스와의 개막전이 됐던 노르웨이전 3차전이 됐던 그 두 팀 중에 한 팀에게는, 또는 뭐 더 좋으면 두 팀에게지만 승점을 확보하는 게 우리 목표고, 나이지리아는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지금은 조금 허리라인, 한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거기서의 좀 보강과 전략 수정도 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WK 리그가 4월 15일에 개막을 합니다. 저희 이제 방송 나갈 때 이제 개막을 할 텐데, 윤덕여 감독이 엔트리를 뽑기 전에 WK 리그가 이제 4월 월목 경기로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4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5월 13일 경기까지 제가 일정표를 보니까 7경기 정도를 네. 윤덕여 감독이 WK 리그를 볼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번에 물론 평가전 뽑혔던 선수들이 이 얘기 들으면은 기분 나빠하실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거는 아니지만 약간 한두 명 정도의 어떤 관찰에 의한 약간의 보강 수단도 저는 필요해 보이고, 네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윤덕여 감독도 그 비슷한 생각을 이번 평가전 이후에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비 자원 물색하겠다고 그러니까 얘기했으니까요. 수비 내지는 저와 장 의원님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비형 미드필드 쪽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조소연 선수의 공격력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수비를 좀 전담해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고, 이게 유사시 때는 우리 미드필더가 최대한 수비에 많이 가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거의 공격수스러운 미드필더들만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 그래서 네네. 수비수 내지는 수비형 미드필드 쪽에 약간의 보강 발탁도 앞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뭐 중앙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전가을 선수 세대에 김도현이라는 또 오래 뛰었던 수비수가 있어요. 근데 김도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몸 컨디션 상태를 봐서는 이번 멤버들에 좀 추가해서 발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 요번 평가전에는 부상으로 발탁이 안 됐지만은 측면 수비에 김혜리 선수 같은 김혜리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월드컵 진짜 갈 때는 아마 들어올 겁니다. 김혜리 네. 선수도. 그래서 수비 라인과 수비형 미드필드 라인 쪽에서는 앞으로 WK 리그 7경기 동안의 어떤 윤덕여 감독의 관찰을 통해서, 코칭 스텝의 관찰을 통해서 뭔가 여기는 조금 더 보강한 채로 가야지 요 아이슬란드 요대로
했다가는 이거는 좀 문제가 되고 이거는 이미 뭐 우리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 자신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까 대표팀에서 주목해봐야 될 선수를 좀 장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한 위원님도 좀 주목해봐야 될 선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대회에서 이번 뭐 두 차례 평가전에서 여민지 선수가 정말 지소연 선수도 아주 감각이 좋고 뭐 이민아 선수도 좋습니다만 여민지 선수의 감각 또한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 여민지 선수의 모습을 정말 우리가 다시 제대로 이제 보게 됐다라는 거는 우리 이번 평가전에서의 엄청난 수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주목받아야 마땅한 선수가 강채림 선수. 강채림 강채림 선수가 가장 이제 막내 어린 선수인데 이 선수는 청소년 때부터 계속 각급 연령별 대표를 계속 월반을 해서 왔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얼마 전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이 엄청 그렇죠. 증폭됐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여자 축구에 지금 이강인스러운 그 포지션이 지금 강채림 선수거든요. 그런데 강채림 선수가 아이슬란드와의 2차전에서 한 걸 보면 정말 어린 선수다운 그 겁없는 플레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지소연 선수 골도 사실은 강채림 선수가 또 어시스트를 그렇죠. 해줬어요. 그래서 강채림 선수를 이제 월드컵에 실제로 저는 데려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윤덕여 감독이 지금 어떻게 저보다 훨씬 이제 선수 상태를 잘 알겠지만 사실 홍혜지 선수가 요번에 평가전에서 무릎 부상 때문에 빠졌는데 지금 뭐 일단 제가 본 기사로는 뭐 4 내지 6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6주 정도까지 되면은 아마 엔트리 할 때 고민이 많아질 그렇죠. 공산이 크고 또 그 당시에 만약에 뽑았을 때 그때 돼서 홍혜지 선수의 또 경기력이라든가 몸 상태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그 물음표가 안 생길 수가 없는데 근데 부디 바라건대 홍혜지 선수가 좀 회복이 빨라서 우리가 월드컵에서 좀 쓸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홍혜지 선수가 윤덕여 감독도 평가전 이후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대표팀 수비수들 가운데서는 키가 큰 선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키 큰 나라들과 상대할 때 홍혜지 선수가 꼭 사실 필요한 자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혜지 선수가 가급적 좀 쾌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김도연 같은 카드를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 네. 뭐 또 주목해봐야 될 선수 또 있을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장슬기 선수예요. 네. 장슬기 선수가 아시안 게임 때도 그러고 저 중계할 때마다 장슬기 선수가 너무 전 다이나믹하고 네. 측면에서 뭐 굴리트 좋아하시잖아요. 네, 윙백, 윙어 다수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공격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장슬기 선수가. 그래서 마무리 지원 능력도 좋고 아주 다이나믹하고 축구를 또 저는 잘한다고 봐요. 우리 저 국내파 중에는 장슬기 선수가 기량적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네네. 그래서 장슬기 선수에게 좀 기대를 많이 걸죠. 이번에 이제 사실 올해부터 뽑혔죠, 거의 박세라 선수. 네. 박세라 선수 굉장히 오른쪽 잘해줬어요. 수비수인데 기본기도 상당히 좋고 박세라 선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박세라 선수에 대한 또 플레이, 박세라 선수 좋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장슬기에게 기대를 제일 많이 걸고 있어요. 알겠습니다.